전역에서 전면 수업이 재개된 후 코로나 확산세가 치솟으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80개 이상의 교육부가 대면 수업을 보류한 가운데 교내 감염자가 더 증가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보건당국이 올 겨울까지 코로나 확산세를 잘 막을 수 있다면 내년 봄쯤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선 백신 접종이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환인들의 희비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달러 강세가 지속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미 전역 곳곳에서 살라미 등의 육류와 관련한 식중독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 보건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가능한 고온으로 조리해 섭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4일 첫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대면 수업이 재개된 지 불과 몇 주 만에 코로나19 감염자가 속출하면서 학교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수십여 개의 주에서 80개 이상의 교육부가 대면 수업을 중단하거나 미루고 있는데요. 앞으로 교내 감염자는 더 증가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캘리포니아주 포스터 초등학교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학생 26명이 격리 조치됐습니다. 4학년과 5학년생 전부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는데 등교하기 위해선 음성 결과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He had the test yesterday evening and we were waiting for the result. I didn't know I had to stay home. They just said that somebody tested positive in my class. 미전역 80여 개의 학군에서 개학한 지 불과 몇 주 만에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대면 수업이 중단되거나 연기됐습니다. 전교생을 다시 집으로 돌려보낸 학교도 있습니다. LA 통합교육부에선 개학 첫 주에만 1,89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We're seeing cases in schools because kids reside in the community. We're not seeing a lot of credible transmissions within schools, but mainly testing from the community coming into schools. And that's not surprising. 전면 대면 수업을 재개한 학교에서 앞으로 더 많은 감염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델타 변이가 많이 퍼진 가운데 학교가 문을 연 만큼 교내 감염은 전국적으로 확산할 것이란 지적입니다. I think a proper policy response might be to use testing more aggressively to try to identify infection to make sure you're not having an outbreak in that setting. 교육 전문가들은 교내 확산세를 멈추기 위해선 학교 차원의 더 철저한 방역이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시작된 격리 조치에 일터로 복귀한 학부모들은 자녀를 맡길 곳이 없어 난처한 입장에 놓였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하와이 주지사가 여행객들이 하와이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데이비드 이게 주지사는 코로나19 감염자의 증가로 병원 수용시설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며 10월 말까지 하와이 방문 자제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It's not a good time to travel to the islands. Restaurant capacity has been restricted. There is limited access to rental cars. And we know that the visitors who choose to come to the islands will not have the typical kind of holiday that they expect to get when they visit Hawaii. 주 당국은 섬으로 오는 방문객 수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관광업계의 협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와이는 6월까지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0명 미만이었지만 7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해 지금은 700에서 800명대의 확진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와이주는 백신 접종 카드를 제시하는 관광객에게 10일간의 격리 의무를 면제해주는 방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통제한다면 내년 봄쯤 일상 생활 복귀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백신 접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전제 조건도 달렸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 봄쯤 모두가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란 연방정부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올 가을과 겨울을 잘 넘긴다면 내년엔 코로나 통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상생활로 돌아가기 위해선 백신 접종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If we can get through this winter and get really the majority, overwhelming majority of the 90 million people who have not been vaccinated, I hope we could start to get some good control in the spring of 2022.
정상 수준으로 복귀하기 위한 이상적인 백신 접종률에 대해선 아직까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보건당국은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백신을 맞히는 것이 코로나 통제의 최선의 방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화이자 백신의 정식 승인으로 백신 접종 확산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방역 활동을 지속하면서 감기나 독감처럼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공존을 모색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진단도 나옵니다. It changes, just like the weather does. There may be times you need to pull out an umbrella. There's times that you don't go inside certain places. 현재까지 미국의 백신 접종률은 52%에 불과합니다. 지지부진한 백신 접종률을 얼만큼 끌어올리냐에 따라 일상생활로의 복귀 시점도 달라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산불로 인해 북가주의 관광 명소 가운데 하나인 레이크타호가 최악의 대기질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상학자들은 시에라네바다 산맥 북부 엘도라도 구규림에서 발화한 칼도 산불로 인해 발생한 연기가 레이크타호 지역을 덮치면서 오늘 오전 세계 최악의 대기질을 나타냈고 대기 상황은 점점 더 악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기오염관리국은 강풍으로 캘리포니아 북부와 중부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 연기가 샌 가브리엘 산맥을 포함한 남가주 지역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오는 26일까지 대기오염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당국은 미세 입자를 들이마시면 심장마비와 폐기능 저하, 호흡곤란 등 심혈관과 호흡기 질환을 초래할 수 있고 심장 질환자와 폐 질환자는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이런 시기에는 실내 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창문과 문을 모두 닫고 에어컨이나 공기청정기를 가동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유타주에서 캠핑하던 한 커플이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이들의 생전 마지막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영상에는 두 커플이 캠핑장 인근 한 술집에서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는 장면이 담겼으며 당시 이들은 친구들에게 캠핑장에 수상한 남성이 지내고 있다고 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며칠 동안 두 커플은 친구들과 연락이 닿지 않았고 친구들은 직접 캠핑장에 찾으러 나섰지만 이미 숨진 상태인 부부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유타주 그랜드 카운티 셰리프국은 타살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용의자를 특정하지는 못했다며 목격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미 전역 17개 주에서 이탈리안식 고기류와 관련한 살모넬라균 감염 환자 수십 명이 발생해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현재까지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17개 주에서 36명이 감염돼 증상을 호소했으며 12명은 입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DC는 이번 살모넬라균 감염의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식중독에 걸린 사람들은 증상이 발현되기 전 살라미와 프로슈토 등의 이탈리안식 고기류를 섭취했다고 전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살모넬라균과 같은 세균을 없애기 위해 모든 이탈리안식 고기류를 화씨 165도로 데워서 먹을 것을 조언했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한인들 사이에 희비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1,100원대에 머물렀던 원달러 환율은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글로벌 경기 회복 지연 등의 우려로 안전자산인 달러의 수요가 몰리면서 지난 20일에는 1,180원대를 돌파하는 등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 물건을 수입하는 한인 업체나 한국으로 송금을 자주 하는 한인들은 달러 강세로 인한 환차익으로 평소보다 부담이 줄어든 반면 한국에서 송금을 받아야 하는 유학생이나 급여를 받아야 하는 주재원들은 상대적으로 평소보다 받아야 하는 비용이 줄어들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외환시장 전문가들은 달러 강세가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면서 1,200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LA에서 전기와 수도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는 LA 수도전력국 DWP에서 수도와 전기 요금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리베이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한인타운 자영업자와 거주자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현재 LA DWP는 절수 용품을 무료 제공하거나 상업용 냉장고, 에너지 효율 제품 교체 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웹사이트를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한편 KYCC는 한인들을 위해 수도와 전기요금 관련 지원 프로그램이나 리베이트 신청을 돕고 있습니다. 인종적으로 백인에 편중됐다는 지적을 받아온 브로드웨이가 다양성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브로드웨이는 재개장을 앞두고 극장주들과 연출자, 출연자들이 다양성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 내용에는 작가, 작곡가, 안무가, 무대, 의상 디자이너 등 주로 백인에 편중됐던 창작진의 유색인종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연극계 시상식 톤 이상의 인종적 다양성 규정 신설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편 이번 협약은 41개 브로드웨이 극장주들과 브로드웨이 리그, 배우 조합원들이 논의를 거쳐 마련됐으며 강제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주요 7개국 정상들이 긴급 화상회의를 열어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간 사태를 논의했지만 미국이 정해놓은 대피 시한 연장 문제를 놓고 합의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등은 시한 연장을 요구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대피 작업을 당초 예정대로 이달 31일까지 완료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여홍규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군 완료 시한인 31일을 앞두고 민간인들의 아프간 탈출 행렬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미국 동부 시간 23일 하루 동안 약 2만 1,600명이 카불 공항을 통해 아프간을 빠져나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피 작전이 예상만큼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미군 철수와 민간인 대피 시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7개국 정상들은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아프간 철군 시한 연장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영국과 프랑스 등은 미국이 정한 철군 시한을 연장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간 대피 작업을 당초 예정대로 31일까지 완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백악관이 전했습니다. 다만 31일까지 대피를 완료하기 위해 속도를 내겠다며 대피 임무의 완수 여부는 탈레반의 협조에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국방부와 국무부에 비상계획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He asked the Pentagon and the State Department for contingency plans to adjust the timeline should that become necessary. 앞서 윌리엄 번스 미국 CIA 국장이 아프간을 비밀리에 방문해 압돌 가니 바라다르와 회동을 갖고 미군 철수 시한 등을 논의했다고 워싱턴 포스트 등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탈레반 측은 회동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 미국이 철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대응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In that case, it is up to our leadership to decide how to proceed and what to do. 미국이 철군 시한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지만 현실적으로 시한을 지키기 어려워 탈레반과의 충돌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여홍규입니다. 숙박 공유업체 에어비앤비가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에게 공짜 임시 숙소를 제공합니다. 브라이언 체스키 에어비앤비 CEO는 오늘 트위터를 통해 전 세계 아프간 난민 2만 명에게 에어비앤비 플랫폼에 등록된 숙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비용은 에어비앤비와 체스키 CEO 그리고 에어비앤비의 자선 조직인 에어비앤비 ORG가 전액 부담할 예정이며 에어비앤비 ORG는 지난 6월 2,500만 달러를 목표로 난민 펀드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체스키 CEO는 아프간 난민들이 고향에서 쫓겨나 미국과 그 밖의 다른 곳에서 재정착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인도주의적 위기 중의 하나라며 우리도 행동에 나서야 할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난민 가족 수용을 원하는 에어비앤비 호스트들이 자신에게 연락하면 적합한 대상자와 연결해 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에어비앤비에 따르면 주말 사이 캘리포니아와 뉴저지, 오하이오주 등에서 165명의 난민이 임시 숙소를 배정받았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 정부 활동을 도와온 현지인 직원과 가족들을 정부가 한국으로 데려오기로 했습니다. 군 수송기 3대가 현지로 급파돼 이송 작전을 수행 중입니다. 정영훈 기자입니다. 아프간 수도 카불 공항, 삼엄한 경계 속에 군용기가 분주히 오갑니다. 공항 밖에서는 신락 같은 탈출의 기대 속에 기약 없는 기다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 협력했던 아프간인들도 실권을 장악한 탈레반의 보복 위협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들을 국내로 데려오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군 수송기 석 대를 아프가니스탄과 인근 국가에 보내 이송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몇 명이 언제 도착하는지 등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로이터 통신은 정부가 아프간 조력자 400여 명을 대피시키기 위해 미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짧게는 1년, 길게는 7, 8년 우리 공강과 병원, 직업훈련원 등에서 일했던 직원과 가족들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1년 대테러 전쟁에 동참해달라는 미국의 요청을 받고 아프간에 비전투 부대를 파병했습니다. 군부대는 2007년 모두 철수했지만 정부는 최근까지 아프간 재건을 지원하며 다수의 현지인들과 협력해왔습니다. 우리하고 인연을 맺고 우리를 도와줬던 그분들이 생명의 위협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는 뭔가 안전한 대책을 정부 차원에서 강구해 줘야 됐다 하는 그런 판단 하에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 다른 나라들도 조력자들 수송 작전에 나서고 있는 상황. 탈레반이 최근 외국 정부와 일한 아프간인의 사면을 발표했지만 미군 통역 등을 보복한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익과 인권의 관점에서 이들의 처우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영훈입니다. 부산대가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 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표창장이나 인턴십이 주요 합격 요인은 아니지만 신입생 모집 요강의 유의사항을 근거로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윤파란 기자입니다. 지난 4월 부산대는 입학 전형 공정관리위원회를 꾸리고 조민 씨의 입시 부정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입학 공정위는 동양대 표창장과 자기소개서 경력이 조 씨의 주요 합격 요인이 아니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정경심 교수 항소심 재판 결과에 따라 지원 서류가 허위나 위조라 하더라도 합격의 당락을 좌우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허위 스펙을 이용한 서류평가서를 하기보다는 전적 학교의 대학 성적과 공인 영어 성적이 크게 좌우한 걸로. 하지만 합격 취소 여부를 두고 위원들 사이 의견이 갈리면서 최종 판단은 대학 측으로 넘겼습니다. 부산대 결정은 조 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였습니다. 제출한 서류의 기재사항이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하도록 한 신입생 모집 요강에 지원자 유의사항을 그 근거로 댔습니다. 학생들에게 준수하라고 한 내용은 우리 부산대학교도 존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가지고 이게 그거에서 입학 취소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번 결정은 당사자 청문 절차를 거쳐 두세 달 안에 확정되며 보건복지부는 입학 취소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의사 면허 취소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 씨가 학부를 졸업한 고려대도 교내 입학 취소 처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조국 전 장관은 어제 결정에 대해 아비로서 고통스럽다며 청문 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 육군 부사관이 상관에게 성폭력을 당한 뒤 2번이나 스스로 삶을 정리하려 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앞서 발생한 공군과 해군 사건에서와 같이 피해자 보호보다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임관한 A 하사는 부대에 배치된 지 일주일 만에 직속 상관 비중사로부터 사귀자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를 거절하자 스토킹이 시작됐습니다. 메신저를 수십 통을 보낸다든지 버스 터미널에서 우연인 것처럼 뒷좌석에서 같이 타고 성추행도 이어졌습니다.
자신의 첫 경험이라든지 아니면은 전 이제 연인들과의 성관계는 어땠는지 그런 얘기를 팔 안쪽이나 겨드랑이 안쪽 같은 데를 꼬집어서 멍들 때까지 그런 장난을 친다든지. A 하사는 석 달 넘게 견디다 결국 신고했지만 2차 가해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부대 내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이 돌았고 업무상 따돌림도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나는 억울하다.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식으로 주위에 호소를 많이 하고 다녔는데 주변에서는 이제 동생에 대해서 성적으로 문란하다. 결국 A 하사는 다른 부대로 전출을 갔지만 이미 소문은 퍼져 있었습니다. 피해자인데 왜 전출 왔겠냐. 손바닥도 맞아야 소리가 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소문을 내고. 사단 법무실은 형사처벌 대신 해임 처분만 내렸고 증거가 될 만한 CCTV나 통화 내역 확보 등을 위한 강제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퇴직금도 영향을 안 받게 되고 성범죄와 신상관리도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에 A 하사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고통을 겪다 2차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결국 작년 11월 A 하사의 고소로 민간검찰에서 수사가 이뤄졌고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육군은 당시 수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조치가 적절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멕시코만의 해상 석유 플랫폼에서 불이 나 5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23일 발생한 화재의 사상자들은 멕시코의 국영 석유 기업인 페맥스와 협력업체 직원들로 이들은 평소처럼 업무를 수행하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은 1시간 20여 분 만에 진화됐지만 이번 화재로 125개 유정의 가동이 중단돼 석유 생산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지난달에도 페맥스의 석유 플랫폼 인근 파이프라인에서 가스가 유출돼 대형 해상 화재가 발생한 바 있는데요. 페맥스 대표는 연이은 화재는 기기의 고장이나 보수 문제가 아닌 석유 산업 자체에 내재한 위험과 관련된 문제라고 해명했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우크라이나에서는 옛 소련에서 독립을 선포한 날을 기리는 독립기념일을 맞아 대규모 군사 행진이 열렸습니다. 수도 키예프에서 펼쳐진 이번 행진에는 5천 명의 군인과 400대의 군사 장비, 100대의 군용기가 동원됐습니다.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의 영토였던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강제 병합한 이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국 간의 긴장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요. 외신들은 1991년 우크라이나의 독립 선포 이후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 이번 행진이 크림반도 병합 사태 이후 관계가 최악으로 틀어진 러시아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산불이 몇 달째 지속되고 있는데요. CNN 방송에 따르면 올 여름 캘리포니아 북부에서 번진 9건의 대형 산불로 최근까지 4만 명이 넘는 주민에게 대피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산불이 휩쓸고 간 마을엔 600여 채의 주택이 소실되고 전기와 가스 공급까지 중단된 상황인데요. 현재 2천 명이 넘는 소방 인력이 진화 작업에 있으나 불길이 쉽게 잡히지 않아 개빈 뉴섬 주지사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중대 재난 지역 선포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캘리포니아 산불로 총 6,300제곱킬로미터 이상의 산림이 소실됐습니다. 아프간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화상회의를 열었던 G7 정상들이 미국이 설정해놓은 대피 기한을 연기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존슨 영국 총리는 대신 탈레반이 8월 31일 이후에도 원하는 사람은 안전하게 출국할 수 있도록 통로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에 G7 정상들이 동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G7이 외교적, 정치적으로도 지렛대 역할을 가진 만큼 탈레반이 이를 수용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아프간에서 미군 철수 시점을 8월 31일로 정해놨고 탈레반도 그때까지 모든 외국군과 민간인의 대피도 마무리 지을 것을 못 박았는데요. 이날 진행된 G7 정상회의에서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아프가니스탄 대피 작전이 완료될 때까지 카불 공항을 안전하게 지킬 것을 미국에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이슈를 전해드리는 투데이 이슈톡 시간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면역 체계를 공격해서 빠르게 퍼져나가는 과정이 현미경으로 포착이 됐는데요. 이슈톡 첫 번째 키워드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순간 포착입니다. 물방울처럼 보이는 회색 물질이 화면에 보이는데요. 갑자기 붉은 반점에 닿자 요동치더니 움직임을 멈춥니다. 동시에 이 흑백 물질은 물감을 풀어놓은 듯 순식간에 붉게 물드는데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박쥐의 뇌세포로 감염되는 순간입니다. 이틀 동안 10분 간격으로 해당 영상을 촬영한 프랑스 파스테르 연구진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체의 면역 반응을 피하는 걸 보여준다고 지적하며 마치 정상세포인 척 위장해 면역 체계를 공격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영상은 니콘 사진전에 출품돼 현미경 영상 부문 가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이 아프간 국민에 대한 복장 규제를 하면서 폭력을 가하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서양 바지 입었다고 폭행.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 시내, 탈레반이 아프간 남성을 향해 몽둥이를 사정없이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서양식 바지나 셔츠 같은 서양화된 옷을 입어 표적이 된 건데요. 지난 23일 영국 매체 텔레그래프는 최근 아프간 청년들의 복장 때문에 탈레반에게 구타를 당했다고 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어 현장에 있던 한 남성은 탈레반이 총으로 사람들을 위협하면서 폭행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는데요. 탈레반은 여성 인권과 같은 사안들은 이슬람법의 틀 안에서 존중될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실상은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모습입니다. 영국 매체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현지에 나가 있는 외신 기자도 이슬람 전통 복장을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타를 당했다는 보고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등장과 동시에 단숨에 화제를 낳은 아이돌 그룹이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평균 연령이 8살, 중국 아이돌 논란입니다. 귀여운 안무를 선보이는 7명의 아이들, 지난 20일 데뷔한 중국 보이그룹 천부소년단인데요. 그런데 현지 누리꾼의 관심을 끈 건 음악도 춤도 아닌 멤버들의 나이입니다. 가장 나이가 많은 멤버가 11살이고 최연소는 7살로 평균 나이는 8살이기 때문인데요. 이들의 데뷔 소식이 SNS로 전해지자 중국 관영 언론 환구시보의 인터넷판 환구망은 비판적인 시각을 제기했습니다. 지나치게 어린 아이돌 그룹을 보고 성장하는 변별력 없는 청소년들을 우매하게 만들 우려가 크다는 건데요. 이 같은 지적에 현지 누리꾼들도 비슷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평균 나이 8살의 그룹 아이들의 활약이 기대된다면서도 어린 나이의 아이들은 친구들과 밖에서 뛰어노는 게 좋지 않냐는 반응과 함께 아이들이 돈벌이 수단이냐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콜롬비아에서 결혼을 앞둔 신랑이 예식 도중에 체포되는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결혼식장에서 체포된 신랑. 결혼식이 막 시작된 콜롬비아 한 교회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주인공인 신랑을 체포하려는 건데요. 당황한 약혼자가 온몸으로 막아서지만 모든 걸 체념한 듯한 신랑은 결국 경찰 손에 끌려나갑니다. 알고 보니 이 신랑의 정체는 3,0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콜롬비아 최대 마약 조직 클란델고포의 고위 간부였는데요. 그는 마약의 유통과 보안, 총기 공급을 담당한 핵심 조직원으로 지난 2017년부터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황이었습니다. 결혼식을 위해 산악지대 은신처를 벗어났다가 4년 만에 경찰에 덜미를 잡힌 건데요. 현재 그에게는 각종 범죄 혐의뿐 아니라 가중처벌이 가능한 음모 혐의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솝 이야기나 동화에서는 거북이가 느린 동물의 대표처럼 자주 등장을 하죠. 다섯 번째 키워드입니다. 새 잡아먹는 거북이의 반전. 동아프리카 연안 세이셸의 프리게섬 숲속. 암컷 거북이가 새끼 제비갈매기를 향해 입을 벌린 채 위협적으로 다가갑니다. 제비갈매기는 부리로 대항하지만 결국 거북이에게 꿀꺽 잡아먹히는데요. 이 영상은 프리게섬 관계자가 촬영한 건데 거북이가 새를 잡아먹는 장면이 처음 포착된 겁니다. 포식성을 드러낸 거북의 모습에 학계도 놀랐다는데요. 영상을 분석한 영국 케임브리지대 연구진은 거북이 입을 벌리고 혀를 감아 넣은 채 제비갈매기에게 접근하는 건 무언가를 먹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할 때 보이는 행동이라면서 의도적이고 계획된 공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거북은 사냥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연구진은 사냥하는 거북이가 얼마나 되고
다른 지역의 거북이도 사냥하는지 추가로 연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곤충과 특별한 유대를 맺고 있는 영국 소녀가 있습니다. 6번째 키워드입니다. 내 친구 호박벌. 자, 소녀의 목에 껌딱지처럼 앉아있는 이 생명체, 바로 살아있는 호박벌인데요. 영국 웨스트 미들랜드주에 사는 13살 레이시 양은 2주 전 산책을 갔다가 날개가 눌린 채 힘없이 도로에 앉아있는 호박벌을 발견했습니다. 그대로 뒀다가는 차에 깔려 죽기 십상. 소녀는 꽃 위에 호박벌을 풀어주는데요. 무려 1시간이나 씨름을 했다고 합니다. 이상하게도 호박벌이 꽃 위에 있지 않고 소녀 곁에 다시 날아와 머물렀기 때문인데요. 지금은 베티라는 이름으로 소녀의 반려곤충이 되어 가까운 곳은 함께 외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흥미롭게도 이 호박벌 베티는 소녀 이외의 가족에게는 절대 다가가지 않는다고 하네요.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이상으로 8월 24일 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